고배 법칙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일단 기호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 가나다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으니까. 잠깐 보면 첫 번째로 그 문제는 그거 얘들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집 풀 때 위에 써져 있잖아. 순열이면 순열, 조합이면 조합 써져 있으니까 이제 순열로 써져 있으면은 순서 배열하고 조합이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보고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 나열이 들어가면 순열로 풀어 주셔야 되고,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 설명은 뒤에 나올 때 다시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순열은 순서가 나열이 돼야 되는 상태면 무조건 우리는 순열 계산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 정의가 나오죠. 뭐 MPR이면 순열이고요. NCR 조합이고, 뭐 M 이거 안 적어도 된다. MPIR 뭐 NHR 뭐 계속 나오거든. 확통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지금 얘가 나타내는 N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예요.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얘는 R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는 거고, 얘는 R개를 선택해서 뽑아놓기만 하는 거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모르셔도 되고 얘도 모르셔도 되는데, 얘는 중복 허락해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중복 허락해서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다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니까, 중요한 건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애들 처리하려면 앞에가 서로 다른 N개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순열의 정의를 가져봅시다. 얘는 뭐 이렇게 외워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되잖아. 5P에 3이야. 그러면 고배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5명이 있는데 세 자리에다가 순서 나열한다. 순열이니까 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를 가서 보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사람 5명이 있는데 세 자리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4가지,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호 정의로서는 5부터 3개를 하나씩 까면서 곱해 나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팩토리얼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P3이면 팩토리얼만으로 표현하려면, 팩토리얼은 아닐 거니까 굳이 안 할게요. 5팩 써버리면 5, 4, 3, 2에 1 이렇게 들어가는데, 5P3으로 맞춰주려면 2팩만큼으로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5팩을 얘 빼기 얘 팩토리얼로 나누면 어차피 순열도 팩토리얼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얘가 팩토리얼이다. 확인됐나요? 이거는 헷갈려 하는데 0이 아니라 1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얘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다라고 해서 그냥 얘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얘는 굳이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많이 쓰는 그 계산 방법은 그거야. 예를 들어서 4팩에다가 5를 곱하면 5팩이 되고, 6팩에다가 7을 곱하면 7팩이 되는 거니까 n-1팩에다가 n을 곱하면 몇 팩이 된다? n팩이 된다.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계산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기호 정의보다는 고배 법칙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돼요. 봅시다. 여기 단어는 개념 자체는 많이 없는데 유형이 있으니까 유형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면 이렇게 이웃하는 애들끼리 주머니로 묶으셔야 돼요. 묶는 게 중요하다. 묶는다. 이게 첫 번째야. 근데 묶었으면 여기 안에서의 순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순서가 부여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묶었으면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저번에 마지막 문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주차장 문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칸막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이 유형은 칸막이를 제작을 먼저 하시고 칸막이를 나열한 후에, 근데 칸막이는 나열할 수도 있고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인됐나요? 이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칸막이가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했으면 칸막이가 여자가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칸막이가 서로 구분되니까 칸막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빈 의자가 칸막이면 빈 의자끼리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럴 때는 칸막이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칸막이를 먼저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D랑 D가 또는 붙어있네요. CD 또는 DE가 이웃하게 나라는 경우네. 또는이라는 건 집합을 그려서 봤을 때 물론 안 배웠지만 알잖아요. 이 정도는. 또는이면 여기 부분이 2번 세지니까 2번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가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건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이웃하니까 뭘로 묶어야 돼? 주머니로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 CD를 이렇게 묶어서 한 가지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있죠? A, B, E, F가 되네. 그럼 얘는 얘 자체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하나로 보면 다에서 몇 팩이야? 5팩이다 라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저기 주머니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2다 라고 들어가면 240까지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도 어차피 이 경우나 아예 대칭이죠.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같은 행동 안 해도 240인 것은 알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켜야 돼. 그 말은 C랑 D가 이웃하면서 D랑 E도 이웃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C, D, E 이렇게 되거나 E, D, C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서 얘끼리 3팩 때려버리면 안 되겠지. D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일단 얘다라고 기준 잡고 C, D를 주문으로 묶었으면 A, E, F가 있는 거니까 다에서 몇 팩이야? 4팩이죠. 그 다음 주머니 안에 숫자 배열은 알파벳 배열은 3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쪽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곱사건의 경우, 방금 용어 취소. 교집합의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2다 라고 해가지고 얘 플러스 얘를 하면 여기가 2번 세졌으니까 여기 부분을 한번 빼줘야 답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432가 되나요? 맞나요? 네. 432가 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2번 가서 봅시다. 의자 6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웃하면 묶고요. 이웃하지 않으면 칸막이 먼저 제작해야겠네요. 봐봐.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돼. 여학생. 그리고 뭔가 내가 원래 좀 실수가 잦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놓으세요. 여기 2. 그리고 여사건 쓸 때는 그냥 여사건 썼다고 표시를 해두세요. 여사건 썼다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애초에 1 마이너스 써놓고 시작하시던가. 알겠죠? 시험 볼 때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몰라서 틀린 거 생각도 안 나. 실수해서 틀리면 계열받잖아. 네? 뭐부터 해야 되지? 여기 돌리자. 아, 내가 할게. 아, 온도를 올려달라고? 자, 봅시다. 뭐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뭐라고? 어떤 거는 우리 자리를 바꿨을 때가 다른 거고, 어떤 거는 바꾸든 안 바꾸든. 바꾸면 다른 거야. 일단 사람이면 그 두 개가 구분이 되는 상태냐 구분이 안 되는 상태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학생이라고 하면 사람이야. 똑같으면 아니야. 너랑 소윤이 똑같아? 너랑 소윤이는 다르잖아. 사람 다 달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학생 사람 아닌가? 아무튼 여학생. 뭐라고? 아무튼 여학생. 아무튼 여학생인데 사람 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걸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네.
사람 다 달라. 여학생 다르던가? 여학생은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네. 문제만 이제 생각했을 땐 여학생이란 단어니까 똑같이 볼 수도 있긴 한데 사람은 일단 다 다른 걸로 기준이 깔려 있어. 그렇게 안 깔려 있는 문제도 없어요. 네. 그죠? 오케이. 여자는 여자끼리 다 똑같고 남자는 남자끼리 다 똑같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자 봐봐. 일단 여학생은 이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니까 순서가 바뀌는 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럼 봐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해서 몇 자리 있지? 6자리 있죠. 남학생 2명이죠. 안 맞냐? 아니 형광등 때문에 안 보여. 남학생 2명이죠. 그러면 비느자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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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두 개죠, 2개. 여학생이 앉으면 비느자가 아니니까. 2개. 칸막이 먼저 제작해야 되잖아.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비느자. 그래서 칸막이가 나열이 돼야 되는지 확인했더니 나열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학생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여학생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여학생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총 3가지가 칸막이가 제작되는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고 저기 주머니 안에서 여학생끼리 자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너랑 서연이가 자리가 바뀌면 다른 상황이잖아. 전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딸? 아들. 딸아들. 그건 많이 다르긴 하잖아. 아들은 네, 딸 2명, 아들 2명. 사람이니까 다 다른 거야. 여기까지 하면 칸막이 제작 끝. 얘끼리 나열되는 게 3가지. 왜냐면 얘는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만 옮겨 다니면 되니까. 3가지에다가 여학생끼리 자리 바뀌는 게 2가지. 그 다음은 이제 칸막이 제작 끝났으니까 남학생만 집어 넣어주면 돼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집어넣으면 되니까 총 4개, 서로 다른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셔야 돼. 남자도 사람이니까. 3P 왜 찔렸니? 4P 이렇게 들어가면 6 곱하기 12라서 72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웃하면 묶으시면 되고 이웃하지 않으면 칸막이 먼저 제작하시면 되는데 항상 칸막이 제작할 때는 칸막이가 나열이 돼야 하는지 나열이 안 돼도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비느자였으면 나열 안 하셔도 돼요. 그 나열에 3팩 해야 돼요. 여학생이 칸막이였으면 3팩 때려야 돼요.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게 다 다르니까. 되셨나요? 여학생 비느자. 그렇죠. 비느자 여학생 3. 됐죠? 사람은 다르다. 너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오케이? 자, 3번째 봅시다. 여기는 이제 대놓고 다 다르죠? 그냥 달라요. 똑같은 게 아예 없어요. 자, 보시면 봐봐. 얘처럼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하는 게 있어. 뭐뭐 사이에 뭐 누가 몇 개 오도록 이렇게 나오는 건 그 이웃하는 것처럼 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박스를 딱 제작해서 얘 자체를 박스 먼저 제작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W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럼 너희가 그냥 실제로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W T 사이에 2개 문자가 와야 돼. 그러면 봐봐. W랑 T가 왔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또 생각이 나지. 2개죠. TW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가 2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2개에다가 집어넣을 걸 선택해서 나열하셔야 돼요. IN, ER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셔야 되니까 4P 2가 되면 실제로 너희가 한다 생각을 해. 그 I랑 N 들어갔다라고 치고 그냥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박스가 제작이 됐어요. 이 안에 순서도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4개 빼니까 2개 이렇게 ER 남았잖아. 그럼 그렇죠. 얘는 이미 1개로서 정해져 있고 1개니까 이대로 3팩 때려버리면 그냥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온다는 그 문제에서 말하는 항상 똑같잖아. 제한 조건 먼저 처리하고 있는 거야. 얘가 제한 조건이 가장 많으니까 얘를 먼저 처리했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일단 칸막이가 들어가야 이웃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걔 먼저 처리했고요. 이웃하는 것도 이웃하는 거 먼저 주머니를 묶었으니까 걔들 먼저 처리해서 쭉 써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4번은 교란순열인데 교란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야. 그 쉽게 말해서 너희 4명이 놀러 갔어. 자기 가방을 어딘가 다 놔뒀어. 근데 집에 갈 때 싹 다 지 가방 아닌 거 가지고 갈 경우의 수야. 자기 거 안 가지고 갈 경우의 수.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딱 들어도 하는 규칙성 자체가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않니? 수용도를 그려서 보셔야 되는데 얘는 수용도 그려서 봐야 되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과하게 낼 수가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설마 양심 없이 막 9명이 싹 다 다른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지랄 하면은 이제 욕먹기 때문에 최대 나오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외워놓으세요. 0, 1, 2, 9, 4,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한 명일 때 당연히 없죠. 있으면 공포스러운 거야. n이 사람이 2명일 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다른 거 가져갈 경우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9가지가 5명일 때는 혹시 몰라서 여도차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제 손가락 자를게 너무. 일일이 해. 잠깐만. 기말 끊어봐.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야? 일일이 해야 되니까.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넘어버리니까 안 되지. 수용도를 그렇게까지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손가락. 그만 두고 싶을 때 그러게 늘려나? 아니 아무튼 봅시다. 여기가 0, 1, 2, 9, 4, 4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수니까 외워두시면 되고 보통 9가 많이 나오고 거의 9가 나오고 얘는 제가 한두 번인가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 잘안 나와요. 조건이 있으면 뭐라고요? 제한 조건이 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제한 조건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두면 지금 몇 명이야? 4개지. 4개가 싹 다 다른 걸로 간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9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방금 말했듯이 제한 조건이 있어서 직접 수용도를 그리셔야 되고 수용도 그릴 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 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실제로 직접 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경우의 수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분류를 많이 해서 그거를 잘 더해 나가는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확률 풀 때는 고3한테 말해요. 확률 푸는데 보기를 봐. 얘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쪽에 몰려 있으면 보기들이 6건 쓰라고 하고요. 그게 맞잖아.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률 자체가 보기에 있는 숫자들이 한쪽에 몰려 있어. 앞쪽에 6건 쓰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수능. 그리고 보기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막 10, 11, 12, 13, 14 보기가 이래. 나 20몇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그 문제는 엔간하면 직접 세는 문제일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잘 세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기를 봤는데 막 780 이런데 일일이 세야겠다 하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고 보기가 20 몇 정도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로 이제 세서 나오는 문제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좀 생각해 두시고 얘 봐봐. 얘는 뭐냐면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A1, A2, A3, A4, A5 이렇게 들어가는데 2가 적힌 가방을 여기에다 집어 넣었대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중에서 2는 써버렸으니까 버리시고 그러면 2에 들어갈 수 있는 A2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3 좀 좁나? 3, 4,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수용도 그려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지금 2일 썼으니까 세 번째 3 집어넣으면 안 돼서 얘는 뭐밖에 못 들어가? 4랑 5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4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2일 4를 썼으니까 3 쓰면 뒤에서 큰일 나죠? 5 써야 되고 3 써야 될 수밖에 없고요. 2, 1, 5를 썼으면 3, 4가 남았네. 3을 써야겠죠? 4를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에다가 2, 3을 썼으니까 1, 4, 5를 다 쓸 수 있네. 세 번째에다가 1, 4, 5를 쓸 수가 있는데 1, 2, 3을 썼으면 무조건 5, 4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를 썼으면 1, 5야. 2, 3, 4 썼으면 1, 5. 그러면 5, 1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2, 3, 5 썼으면 4, 1이니까 1, 4다 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쭉 다 세시면 11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저 하도 세가지고 기억이 나요. 자, 봅시다. 6번, 7번은 사실 그 중2 때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뭐냐면 사전식 배열이나 이제 숫자 배열은 사전식 배열은 A부터 나오는 거고 그거 알죠? 근데 요즘 중학생은 사전식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알아? 진짜 내 소름 돋았어. 이러다가 시계 방향이 어딘지도 물어보겠어. A부터 나오는 게 사전식 배열을 한다니까. 에? 왜요? 이러던데. 개패고 싶었어. 어? 아니요, 그게 컨셉이면 정말. 중이야? 어? 팬님 그 중이 걔들. 아, 걔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 그런가? 자, 봅시다.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430번째에 놓이는 수. 이거는 제가 원래 프린트에 이런 거 안 넣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틀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놓으면 돼. 봐봐. 작은 수부터 들어가니까 설마 세진 않을 거 아니야. 끔찍하잖아. 1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작은 애들이겠지. 뒤에 몇 칸 있니? 5칸 있죠? 1, 2, 3, 4, 5. 그쵸, 5팩. 그럼 120개는 그냥 작은 거야. 근데 430번째니까 당분간은 마음 놓고 5팩 지르면 돼요. 2 쓰고 5팩. 2 쓰고 3 쓰고 5팩.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더하면 몇 나와? 360 나오니까 또 5팩 해버리면 넘어버리죠. 그러면 4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이면 4팩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24죠. 4, 2 들어가고 4팩이야. 24래. 그럼 48. 360에 48이니까 몇이야? 8. 408. 22개면 더 가면 되네. 그러면 4, 3, 1 땡땡땡이면 3팩이야. 6개. 4, 3, 2에 땡땡땡이면 3팩이야. 6개. 그 다음에 4, 3, 5에 땡땡땡이어도 3팩 6개.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니 이제? 그러면 4, 3, 6, 1에 땡땡이면 2팩이라서 2고요. 그 다음에 4, 3, 6, 2면 땡땡이라서 2개예요. 확인됐나요? 그럼 누구여야 돼? 4, 3, 6이 5, 1 돼야겠네요. 그래서 4, 3, 6이 5 어딨어? 4, 3, 6 4번이 답이 된다. 되셨나요? 이게 더해서 43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밑에 거 안 할게요. 똑같아요. 자, 조합을 가서 보자. 조합은 한글로 해석하면 순열보다 더 쉬워. 왜냐면 봐봐. 순열은 뽑아서 순서 나열이죠. 조합은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만 들으면 조합이 더 쉬운데 계산은 조합이 좀 더 복잡해. 어떤 상황이냐면 NOC3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OP3을 3팩으로 나눈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뽑기만 해야 되거든. 근데 뽑다 보면 순서가 부여가 되니까 나중에 이 순서를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5개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여기 있어요. 3개를 뽑아. 여기 뽑아. 그럼 순서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나중 가서 삭제시켜 주는 과정이 3팩이다 라고 가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조합이 뽑기만 하는 거니까 계산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뽑는 순간에 이 순서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순서를 나중에 삭제시켜 줘야 돼서 나눗셈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8 5개. 8 5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근데 여기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게 동시만 생각하면 따로 뽑는 것은 처리가 안 되잖아. 그잖아. 그러면 네. 이거 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넣는 거? 놓는 거. 그래서 분할 분배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뒤에서 할게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조합은 말 그대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이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야. 근데 보시면 얘 가서 보면 NCR은 수녀를 여기 뒤에 있는 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것만 많이 쓰겠죠.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5씨 오면 5개 중에서 5개를 다 뽑는 경우니까 한 가지야. 5팩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NC0이면 OC0이면 뭐야? 안 뽑는 경우 한 가지니까 얘도 2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3번에 들어가 있는 게 요거죠. 예를 들어 100C98이야. 그럼 100개 중에서 98개를 뽑나? 결국에 100개 중에서 2개를 뽑나? 아예 똑같은 경우의 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애들이 있어. 숙제 한 사람, 숙제 안 하는 사람 말을 했는데 9명이 손들어. 그걸 셀 바에 한 사람 손 들어서 걔를 내보내는 거나 세는 거나 아예 똑같겠죠. 그죠? 말씀하세요. 숙제 한 사람에는 어? 예. 자, 봅시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얘는 숫자가 더 쉬운 걸로 이끌고 가서 해결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 역시나 개념 자체는 대단한 게 없고 여기 조합은 유형이 조금 많아요. 자, 봅시다. 회원이랑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에 나갈 회원 5명을 뽑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를 보래. 봐봐. 얘는 이거야. 인사청탁 같은 거야. 이거 인사청탁 같은 거야. 12명이 있는데 5명을 뽑는데 근데 이미 혜원이랑 민준이는 들어가 있어. 양아치 같은 상황이죠. 보세요. 12명이 있어. 1부터 쭉 가서 12명에서 원래는 5명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이미 혜원이랑 민준이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예정. 그 뭐라 하더라? 이지호.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여기는 몇 명으로 줄었죠? 후보가 10명으로 줄었고요. 3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10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된다. 10C3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0C3이다. 120이다. 자, 9번을 가서 봅시다.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개의 봉사활동 중에서 2개씩 신청하려고 하는데 A랑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1개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6개의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이 봉사활동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의 봉사활동이 있대. 근데 A, B 여기서 2개씩 고른데 예를 들어서 A가 1, 2 고를 수도 있고 B가 뭐 2, 3 고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A랑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2개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만 겹치고 나머지는 안 겹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두 명이 두 개씩 뽑을 거야. 저기 1, 2, 3, 4, 5, 6 중에서. 그러면 겹치는 봉사활동이 하나가 있겠죠. 두 개 다 겹칠 때를.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크게 막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봐봐. 아 그거 아니 괜찮은 생각이야. 항상 그런 생각 하고 사셔야 돼요. 봐봐 여기 6개 중에서 똑같이 선택할 봉사활동 하나 골라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였다 쳐. 그럼 6개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봉사활동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A랑 B가 5개 봉사활동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2, 3번이 얘한테 갈지 얘한테 갈지 얘한테 갈지 얘한테 갈지가 정해져야 되니까 얘는 O, P, 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순열. 이건 순열이죠. 얘는 이게 조합이고 뽑는 게. 오케이? 네. 자 10번은 진짜로 뒤지게 많이 나온다. 선생님 9번에 6 곱하기 5p만 된 거예요. 6 곱하기 5p만 된 거예요. 5P 끝나잖아요. 그러면 6에다가 몇이야? 20, 120이잖아요. 네. 예. 네. 뭐야? 뭐 안 했는데 내가? 한 개 이하. 뭐 안 했다 내가? 안 겹칠 때 있잖아요. 아 한 개 이하구나. 완전 틀렸어요. 그러네. 죄송해요. 안 읽었네요. 봉사활동이 A랑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몇 개 이하가 돼야 돼? 1개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만 하시면 돼요? 연계. 그죠? 그것만 뭐 해주시면 된다? 순열. 순열 처리해주시면 된다. 그럼 끝나겠죠? 몇 나와야 되냐? 음. 210인가요? 네, 맞아요. 10번 봅시다. 10번. 10번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온다. 징하다. 오지게 나온다. 얘는 바꾸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 서로 다른 종류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서로 다른 종류 젤리 3가지고 얘는 같은 종류 쿠키 2가지야. 그래서 젤리 3가지를 A, B, C로 보시고 같은 종류의 쿠키 2가지를 2, 2로 보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A, B, C, D 4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젤리랑 쿠키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보자. 그러면 총 과자는 5개인데 사람은 4명이니까 못 받는 애가 없으려면 누군가 한 명은 몇 개를 받아야 돼? 2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2개 받을 애를 먼저 골라주셔야 돼요. 확인됐나? 그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4가지겠죠? 그래서 4가지를 그냥 마지막에 곱해도 되고 할 때마다 다 곱해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봐. 내가 4명 중에서 1명을 골랐어요. A라고 특정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제 나중에 다 하고 나중에 4 곱해도 된다고요? 봐봐. 4 곱해지는데 2개 받는 그 과자의 종류가 다르겠지. 어떻게 2개 받을 수 있죠? 2개를 받았대. 어떻게 2개 받을 수가 있어? 젤리 2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젤리 2개. A가 젤리 2개를 받을 수가 있어. 봐봐.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젤리 2개를 받아야 돼.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주면 되겠네요. 3, C, 2죠? A, B를 주나 B, A를 주나 똑같잖아. 똑같죠? 그러지 않나요? 왜 이걸 늦게 주시죠? 이러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3C2가 들어갈 거니까 3가지 경우가 들어갔다. 그러면 젤리가 삭삭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뭐가 남았어? C22가 남았어. 오케이? 저거랑 뽑는 거랑 달라요. 어떤 게? 이거 뭐가요? 젤리 중. 젤리 주는 거 뽑은 건데? 젤리 뽑. 3C2. 아까 뽑는 거 순서가 보여요. 에? 아니요. 그 조합
계산안을 들여다보니 순서가 삭제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계산을 접목시킨 게 이거죠. 3C.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제 3명한테 줘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있는 게 C2E지. 2는 상관이 없잖아. 순서가. 그러면 얘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3가지밖에 없네요. C의 위치에 의해서. 그래서 곱하기 3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 2개 받을 애를 골라야 되고 이번에는 젤리 하나, 쿠키 하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애한테 2개를 주는 거니까 4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 3개 중에서 뭐 하면 돼? 한 개 선택해서 얘한테 딱 주면 되고요. A 3가지겠네요.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 안 들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됐나요? 그럼 나는 B, C, D가 남았고 A랑 E가 없어. 오씨 뭐야? 이거 3가지가 싹 다 다른 경우니까 이건 3팩토리 처리해야 돼. 서로 다른 3개가 서로 다른 3개로 가야 되니까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확인됐나요? 확인됐나요? 그래서 얘는 3팩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쿠키가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A가 2개 받을 거니까 4가 들어갔고 A, B, C, D야. 쿠키가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네요. 3팩 들어가야겠네. 여기가 3팩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확인됐나요? 오케이? 얘는 너무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문제 집마다 있고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 오케이?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열하냐 누구를 나열하지 않냐 그 차이만 잘 하시면 돼. 근데 그 차이는 너희가 해보면 돼. 너희가 직접 누군가한테 이걸 나눠준다 생각해봐. 그럼 그렇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 분할 분배. 봐봐. 얘는 요거야. 뭐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분할이고 분할 후 분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유형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할은 말 그대로 딱 나누기만 했고요. 분배는 나누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나눠놨겠죠. 나눠놓은 것을 다시 분배해주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 뭐 이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얘를 내가 2개로 분할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딱딱 놔둘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4개가 남았겠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딱딱 구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딱딱 구분 짓겠네. 근데 얘와 얘의 순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순서 삭제를 시켜줘야 돼서 몇 팩으로 나눠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할 그냥 하는데 동일한 수가 있는 개수 팩토리얼만큼 나눈다. 예를 들어서 6개를 2가 아니라 어떻게 나눌 수도 있죠? 1, 1, 4 이렇게 나눠도 되지. 그럼 6개 중에서 하나 선택 5개 중에서 하나 선택 4개 중에서 4개 선택 이렇게 되면 얘는 어차피 얘랑 얘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얘랑 얘의 순서만 무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몇 팩으로 나누자? 2팩으로 나눠서 확인을 합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 2, 3으로 나눴어요. 1, 2, 3으로 나눴어.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선택 5개 중에서 2개 선택 3개 중에서 3개 선택인데 숫자가 다 다르니까 나눠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게 분할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대로 놔두면 분할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나눠서 누구한테 줬어. 그럼 분배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서 3명 A, B, C한테 줬어. 그럼 여기에다 다시 3팩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3팩이 날라가겠죠.
혹은 이것도 분배야. 봐봐.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그냥 빈 바구니 3개에 놓잖아? 분할만 하면 돼. 근데 바구니에 A, B, C라고 써져 있어. 그럼 분배를 하셔야 돼요. 빈 바구니면 분배 안 하는데 바구니에 순서나 번호가 써져 있으면 걔는 분배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을 가서 보면 11번은 위에서 푼 거랑 아예 똑같은데요?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니까 얘를 그냥 첫 번째는 2, 2, 2, 두 번째는 1, 1, 4, 세 번째는 1, 2, 3 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6C2, 4C2, 2C2고 얘를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요. 6C1, 5C1, 4C4라 해서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C1, 5C2, 3C3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더하면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되셨나요? 쉬었다 합시다.